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교훈은 노역을 부리지 말라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절대로 노역을 부리지 마라.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각종 정력제나 이런 것들을 과다 복용하는 것보다 가장 큰 과다 복용의 위험이 노역정이다.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는 도대체 왜 출마를 했는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역정을 과다 복용해서 생긴 대참사입니다. 노역정은 제약사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만들어주는 노역정을 그저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가 결국은 그 부작용으로 대참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벙벙한 김문수의 토론을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차 토론, 3차 토론도 걱정이 많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 김문수는 이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만든 이 민중당이라는 이 정당의 창당 멤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고 노동운동 투쟁가 출신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에게 처음에 KO 펀치를 맞았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에 비수를 꽂은 그런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이를 감싸면서 아니 그런 사람이 도대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느냐, 사퇴해라. 이 한마디에 저는 김문수가 상당히 당황하고 벙찐 이런 표정이나 그 기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토론에서 제대로 준비해 온 것도 발휘하지 못하고 상당히 당황하고 기가 죽고 이 쭈뼛쭈뼛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없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당연히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이런 공격적인 득점을 올려야 하는 것이 TV 토론인데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42개 행사한 법안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악성으로 꼽히는 3가지 법안 양곡관리법, 시장경제를 망치는 것 그리고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방송법 이 방송법 개정안 시기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좌파 성향이 지배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영향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방송법 이런 것들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들 그대로 다 거부권 행사 없이 해버릴 거냐. 그러면 사실상 이 통국 독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독재.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물으면서 몰아붙여서 왜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위험한 인물이요 좌파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알기 쉽게 소상하게 드러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추격 후보의 임무이자 장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투력 제로.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치어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보면 신나고 그 사람의 유세 현장에 달려가고 싶고 그 사람의 TV 토론을 열광적으로 시청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치어리더여야 합니다. 김문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치어 브레이커입니다. 치어 파괴자. 매력지수라고는 거의 없고 중도 확장성도 거의 없고
토론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실력이라든가 또는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재명이 부자 몸조심하는 데에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단일화 구걸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과 이유와 명분이 제로입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동훈이가 후보가 됐다면 한동훈이 바람이 일어나서 처음에 20%로 뒤졌다가 15%, 10%, 5% 제가 얘기하는 우샤인 볼트 이론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좁혀졌을 때 그때 이준석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7 내지 8% 이것을 내가 저 후보에게 투자를 했을 때 저 후보가 당선이 돼서 내가 그 정권의 2대 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우선 서야 단일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될 상황이 전무하고 오히려 더 이 표차가 벌어져서 트리플 크라운 이재명이가 역대 최대 득표율 그리고 역대 최다 득표수 그리고 2위 후보와의 최다 격차 이 세 가지를 이뤄내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이 마당에 이준석이가 고립이었습니까?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엉뚱하게 무슨 좌파 이재명을 막는다 이런 명분으로 단일화했다가 개혁신당 지지자들에게 전부 다 외면당해서 3년 후에 동탄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재선하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이준석이가 바보입니까? 자기가 10%만 넘으면 대통령 선거비용 절반을 구제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은 당당한 한국 정치판의 주요한 플레이어가 돼버리는데 왜 그가 바보처럼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댕댕이들, 강아지들이 이 두 발로 서서 추는 하와이 훌라춤이라고 표현을 한 이 하와이 홍준표 소동. 당비 수천만 원을 써가지고서 유상범 재선 의원, 김대식 초선 의원, 이성배 대변인 등등 4명이 가서 맥주집으로 보이는 이런 레스토랑에서 캐주얼 복장으로 무슨 홍준표를 달래니 많이 무슨 귀국을 해서 선대위에 합류하니 많이 홍준표는 나는 이미 탈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생쇼도 풍년인 이런 꼴까지 보이는 김군수 후보.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음흉하게 뭡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참패한 이후에 혹시 본인이 당대표가 될지 몰라서 윤석열이나 또는 이 친윤계나 자통당이나 이런 세력들의 책임다운 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석동현이 끌어들였고 김계리 입당 신청 지금 받아놓고 있고 노사원 전 정보사령관 변호인을 또 입당시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통당 세력 그리고 이제 TV 토론에 가서는 아니 그 전에 무슨 이 8대 0이 8대 0의 헌재 판결이 공산당식이라는 막말까지 해대면서 완전히 대선 필패는 이미 처음부터 각오를 했으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알량한 당권이나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역정 과다 복용이 부른 대참사입니다. 감사합니다.